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한의대학교 메디푸드 HMR 산업학과 교수 이난희입니다. 네, 슬기로운 지금 방학생활 중에 노인의 식생활과 영양관리 2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세 번째 시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요거는 그 교육자료 나왔는 거를 제가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저는 이제 2차 시로서 지난 시간에 식생활 관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식생활 관리는 뭐 삼시세끼를 제때에 먹자, 시간 알맞은 시간에, 그죠? 그리고 운동하자, 그리고 짜지 않게 담백하게 먹자, 요 이제 내용으로 식생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식생활 지침, 그래서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골고루 알맞게 제때에, 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뭐 하여튼 규칙적으로 먹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골고루 알맞게 제때에 식사할 수 있는 그 지침인데요. 이게 바로 식생활 지침 3원칙입니다. 골고루 알맞게 제때에. 뭐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정말 건강하신 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르신의 식생활 지침 5가지 오늘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기관에 좋은 음식들. 자,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들 뭐 우리 또래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뇌세포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뇌에 이제 치매가 되지 않도록, 기억력이 우리가 뭐 없어지고 깜빡깜빡 한다 뭐 이런 거는 다들 이제 젊을 때부터 나타나는 거지만, 치매가 안 걸리도록 하는 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 머리에 좋은 거, 두뇌에 좋은 거, 요거는 단백질 성분입니다. 여기 이제 땅콩이나 생선은 완전 이제 단백질 식품이고요. 땅콩에는 지방 성분도 들어있죠. 그래서 꼭 이게 뭐 땅콩하고 생선을 먹어야지만이 머리가 좋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머리하고 관련되어졌는 식품들이 땅콩이나 생선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땅콩을 또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하게,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드셔야 될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뭐든지 좋다 해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바나나, 감, 나물 같은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식물성 식품이죠. 나물 같은 거는 채소이고 바나나나 감 같은 거는 과일이라서 일단 이제 식물성 식품인데, 이런 거는 소화기계, 그 다음에 순환기계, 이제 혈액순환 뭐 이런 쪽으로 채소 종류들이, 식물성 식품들이 아무래도 혈관 같은 거에는 훨씬 더 찌꺼기가 뭐 끼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제 지방 성분들이 우리 앞 시간에 했듯이 혈관에 찌꺼기가 이제 생길 수 있는 원인이라서 식물성 식품을 이제 이렇게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소화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노인성 변비도 있어요. 이제 장이 깨끗해지려면 이런 이제 식물성 식품, 특히나 식이섬유소가 함유되어져 있는 식품을 섭취를 하면, 네, 이제 장이 소화 기능이나 뭐 이런 게 조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뼈와 관련되어져서는 칼슘이라는 무기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칼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우유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유이고요. 뭐 뼈채 먹는 생선, 그래서 멸치가 대표적으로 될 수 있고, 요즘 이제 겨울이니까 양미리 같은 거 이제 구워가지고 뼈채 먹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뼈채 먹을 수 있는 생선도
있는데 멸치가 뼈채 먹는 생선으로 우리가 이제 뭐 칼슘이 많이 들어있지만 멸치 자체는 조금 짠맛이 많아요. 근데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멸치를 너무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조금 소금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우유 같은 거는 하루에 이제 한 잔 정도는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근데 간혹 우유 마시면 속이 부글부글 뭐 속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두유 같은 거를 드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우유를 드시고 그 다음으로는 칼슘이 함유되어져 있는 다른 식품들을 반찬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뇌세포, 뇌 쪽으로 여기에 뭐 생선 같은 게 단백질 식품인데 그런 거는 근육까지도 도움이 됩니다. 꼭 뭐 여기 아니라도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았어요. 뇌에 좋은 거 머리 쪽, 그 다음에 순환기계, 소화기계, 그리고 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생활 실천 지침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하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일지라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아주 오래 전입니다. 한 20년 전에 보건소에 거기도 동구였습니다. 동구 쪽에 이제 당뇨 교육을 나가면요. 식생활 그때만 해도 이제 식생활 교육하면 거의 잘 안 들으셨어요. 이제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그리고 약만 먹어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하는 걸 다 아니까 먹는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아졌지.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요. 그냥 잘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좋은 거 먹어야 된다, 뭐 비싼 거 먹어야 된다라고만 얘기했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이 얘기인데 제가 어떻게 드셔야 된다라고 당뇨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아이고 그래 골치 아픈 거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그냥 약만 먹으면 혈당이 쭉 내려가더라 뭐 이렇게 실제 말씀하셨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먹는 게 이제 건강 관리의 가장 기본이고 약을 드신다 할지라도 식사를 골고루 해야지 이 약 효과도 있을 뿐더러 이 질환이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삼시세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한때는 뭐 안 좋은 소리도 있었잖아요. 특히 남성분들 눈치 보면서 새끼를 뭐 정말 얻어먹는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는데 남자든 여자든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서라도 새끼를 이제 차려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뭐 너무 요리하기가 어렵다든지 예전처럼 채소를 뭐 따듬어 가지고 무쳐야 되고 그런 거는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그냥 생채소 파프리카 같은 거를 사가지고 씻어가지고 썰어서 색깔별로 그죠? 뭐 색깔별로 요즘 다 있잖아요.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생으로 드셔도 되기 때문에 시금치도 뭐 씻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되고요. 미나리도 생으로 드셔도 되고요. 뭐 이제 치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만 아니면 굳이 요리는 나는 요리를 못 해가지고 못 먹어요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꼭 요리를 해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간식을 물으면 나는 간식 안 먹어요. 뭐 식사만 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식사로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 소화기관이 조금 기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제때 그 양을 다 섭취를 못했을 경우에 간식으로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간식이라고 그러면 꼭 뭐 고구마를 쪄야 되고 감자를 삶아야 되고 이런 간식이 아니라 우유 한 잔도 간식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일 한 쪽도 간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간식도 먹어요 했을 때 이 간식은 두유를 드시든지 요플레를 드시든지 아니면 사과를 한쪽을 깎으셔가지고 사과를 드신다든지 요게 간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식도 드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채소, 이제 고기나 생선, 콩 제품 이러한 이제 반찬을 골고루 드셔야 된다 하는데 하루에 2번은 생선이나 콩, 그러니까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데 한 2번 정도는 생선이나 콩 같은 이게 단백질 식품입니다. 아까 뭐 뇌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근육, 우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뭐 두부 같은 것도 들어가겠죠, 그죠? 이제 생선, 콩 같은 거를 드시고요. 그러면 간혹 제가 생선 드세요 그러면 비싸서 못 먹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굳이 그렇게 비싼 뭐 칼치 같은 건 아예 이제 뭐 요즘 비싼 생선이니까 못 먹고 조기도 뭐 그렇게 싼 생선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겨울 같으면 지금 뭐 꽁치 같은 거, 한 소쿠리 같은 거 사시면요 한 마리씩 구워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한 토막씩 한 끼에 예, 그거를 잘라가지고 냉동고에 정리를 해서 넣어 놓으셨다가 한 끼에 한 토막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매 끼 구워 드실 필요는 없고 한 끼는 꽁치 한 토막 구워 드시고 그다음에는 두부 구워 드시고 그다음에는 뭐 콩을 드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단백질 식품을 몇 끼 들어가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5번 채소 먹기. 채소는 5번이니까 한 끼에 2번 정도 드시는 거지, 그죠? 아침에 한 번 정도, 하나 정도의 종류를 드시고, 점심에 2개, 저녁에 2개 드시든지. 자, 그런데 채소는 굳이 뭐 5번이라고 횟수를 채울 필요가 없고요. 많이 드셔도 됩니다. 많이. 특히나 해조류 중에 다시마, 물다시마, 생다시마 있잖아요. 생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몇 끼 항상 잘라 놓고 드시면 좋습니다. 그 식이섬 요소가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대장이 깨끗하게 대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도 하고 소화 기능에도 좋습니다. 이제 간혹 다시마 드시면 좋아요 하니까 건다시마, 말렸는 다시마를 잘게 잘라 가지고 뭐 놔두고 심심할 때 조금씩 드신다 하는데 그거는 뭐 입에서 녹이면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그 소금이 짠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생미역이나 생다시마 같은 거를 아니면 소금에 절여졌는 거를 사시면 그 데쳐가지고 소금기를 빼고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변비 예방, 우리가 이제 내장기관의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근육, 밖에 있는 근육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근육도 소실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장의 근육, 그 다음에 소장 근육, 뭐 식도 근육, 뭐 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식도도 삼킴장에 우리가 꿀꺽하는 그 근육이 약해지니까 꿀꺽 했는데도 잘 안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고기나 생선, 콩 같은 뭐 이런 이제 단백질 식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질환이 예방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유 제품과 그 다음에 과일을 자주 먹는다. 자, 우유나 두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매일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뭐 우유나 뭐 치즈 같은 거 먹으면 속이 이제 좀 막 부글부글거리고 별로 안 좋았어요. 젊을 때.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특히나 옛날 분들은 더 그래요. 이게 이제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소화기관에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분해가 잘 안 되니까 부글부글 이제 속이 더부룩했는데 요즘 젊은 어린 아이들은 뭐 우유는 거의 일상으로 마시잖아요. 이제 이걸 자꾸 마시다 보면 소화 효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간혹 이제 잘 안 마시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효소가 부족해서 소화가 조금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연세 드셨는 분들은 더 심하죠. 우리나라 옛날에 우유 마셨는 문화가 아니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두유를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요플레 같은 유제품을 요거는 매일 드셔야 되죠. 매일 조금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과일을 매일 드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강의를 하면 아이고 돈이 있어야지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이제 겨울철이 됐는데 귤은 한 개씩 드시잖아요. 귤을 이제 보통 이렇게 놔두고 드시면 한 개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그러면 귤 조금 뭐 소쿠리에 이렇게 사두면 몇 날 며칠을 드실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사과도 제가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도 한쪽을 깎아 드시라고 했는데 사과도 3분의 1쪽 정도 드시면 돼요. 그리고 뭐 바나나도 반쪽 반으로 나누어서 근데 혼자 사시는 분이 반 나누어 드시고 반은 놔두면 까맣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 지인분하고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반 개 서로 이제 나눠 가지고 반 개씩 드시고 그래서 과일 드시라고 하면 과일이 비쌌어 뭐 그러시는데 많이 드시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나 당뇨가 있으신 분 같으면 더 그렇죠. 혈당이 더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 당뇨 있으신 분 중에 뭐 혈당 올라갈까봐 나 과일 안 먹어요. 뭐 이러신 분 계세요. 드셔야 됩니다. 네, 과일이 왜 드셔야 되느냐? 당연히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있어서 드셔야 되지만 과일에는 색깔이 다 있습니다. 과일마다 뭐 딸기 같으면 빨간색이죠. 귤 같으면 주황색이죠. 바나나는 노란색이죠. 뭐 이렇게 과일마다 색깔이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피토케미칼 그래서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화학 성분. 이제 그런 색깔 있는 거를 드시기 위해서라도 과일도 드시고 채소도 종류별로 오늘 호박도 뭐 늙은 호박도 있고 뭐 단호박도 있고 뭐 색깔마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시금치도 먹는다든지 뭐 양파는 양파대로 먹는다든지 가지는 가지대로 먹는다든지 그래서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도 채소를 5종류 먹자 5번 먹자 했는 이유도 똑같은 거를 5번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시금치 많이 삶아 놓고 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하는 것보다는 시금치도 드시고 콩나물도 드시고 뭐 다른 호박도 드시고 가지도 드시고 뭐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나 우유 및 유제품 같은 거를 이제 드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빙판길 할머니 이야기 가는 게 있어요. 이제 요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빙판길 할머니 이야기, 뭐 이야기 시리즈가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빙판길 할머니 이야기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할머니 두 분 중에 매일 우유를 드시는 할머니가 있으셔요. 이제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길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사실 우리 조심해가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어디에 갑자기 얼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꼭 바깥쪽만 아니고요. 요즘은 자기 집 안에서도 넘어집니다. 목욕탕이나 뭐 마루를 다니다 거실에서 넘어진다든지 하여튼 근육이 조금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잘 넘어져요. 자, 여기에 이제 빙판길 할머니 또 한 분 더. 평소에 우유 잘 안 드셨는 분, 나는 뭐 뼈 괜찮아, 뭐 우유 먹으면 속도 안 좋고, 뭐 우유 안 마셔도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우유 안 드셨는 이제 할머니 한 분도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어요. 자, 빙판길 할머니 한 달 후에 그러면 두 할머니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한 달 후에 매일 우유를 드셨던 할머니는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유를 드시지 않으셨는 할머니는 골절이 일어나서 병원에 아직까지도 입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골절이 되면 뭐 한 달 이상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유는 하루에 한 번 우유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과일까지 드시면
더 좋죠. 그래서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이 약해졌는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유뿐만 아니라 뭐 두유나 치즈, 이제 멸치 같은 것도 좋다고 했죠. 그런데 우유는 기본으로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고 나머지는 반찬으로 뭐 치즈를 넣어서 드시든지, 치즈는 그런데 많이 안 드시니까 뭐 멸치도 드시고 두부도 드시고 뼈채 먹는 생선, 뭐 양미리 같은 것도 드시고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술은 절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자 그러는데, 술은 많이 드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요즘은 조심들을 이미 하시고 계시는데, 자,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된다.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물이 있으면 들고, 사실은 물을 항상 옆에 두고 드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수업 시간은 짧지만 저도 이제 교육 차원에서 조금 마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겨울에 실내에 식물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요즘은 뭐 그 애완견 키우듯이 이제 식물도 이제 주변에서 키우는데, 식물도 건조하면요 잎이 막 바삭하게 막 부서지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한 60% 정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물은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보충하면서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물을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느냐. 우리가 뭐 TV 흔히 보면 2리터 마시면 좋다. 2리터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에 마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6잔에서 7잔 정도 드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7잔. 그러면 한 잔을 200ml로 봅니다. 보통 일반 글라스 한 잔을 200ml로 보면요, 6잔에서 7잔 정도 되면 1.2리터에서 1.4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리터 조금 넘는 거지, 그죠? 그런데 뭐 흔히 매스컴에서 가장 좋게 마시면 2리터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적량 가장 좋게 마시는 거는 8잔에서 10잔이다. 아까 조금 전에 뭐 6잔에서 6, 7잔 마시면 권장량이 6, 7잔이라고 했고요. 가장 최적량은 8잔에서 10잔이다. 8잔에서 10잔이니까 한 잔을 200ml로 보면 1.6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되잖아. 그죠? 그런데 뭐 굳이 2리터까지 안 마셔도 되고 한 6, 7잔 드시고요. 그런데 최소 몇 잔, 나막 6, 7잔도 정말 못 마시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최소 4잔은 드셔야 됩니다. 4잔은. 그러면 그게 이제 800ml 정도 되니까, 우리가 보통 뭐 국을 마신다든지 뭐 채소 먹는다든지 아까 우유도 마시고 뭐 이러면서 수분을 조금 섭취하니까 우리 몸에서 수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식품 안에 들어있는 그런 수분하고 합쳐가지고 뭐 한 1리터 조금 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왜 마셔야 되느냐? 소변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소변을 봐야지 우리 혈액에 있는 노폐물이 소변으로 또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게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그 양이 한 1.5리터 정도, 그렇게 소변을 보려면 이 정도 이제 물을 마시고 우리 몸 안에서 대사되면서 만들어지고 해서 몸이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4잔 아니면 6, 7잔은 물을 드셔야 돼요. 혹시나 복지관에 오실 때도 뭐 복지관에도 물이 항상 비치되어져 있지만 요즘은 다 개인 마오병을 조금씩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마오병에 물을 조금 넣으셔서 들고 다니시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방학 동안에 슬기로운 방학 생활 중에도 물 마시기가 항상 들어가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죠.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해놔요. 많이 해놓고 뭐 냉장고 넣어놓을 공간도 없다 하면서 많이 하지는 안 하는데, 이제 연세 드셨는 분들은 어차피 하는 김에 이제 많이 해놓고 뭐 많으면 나눠도 먹고 그 다음에 놔두고 뭐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습관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오래 두고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신선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아까워서 먹다 보면 오히려 병원비가 더 나온다. 굳이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한다면 오래된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어서 오래된 음식이 있으면 아깝지만 어떡합니까? 차라리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 드시는 게 좋은데 양을 적게 오늘 먹을 만큼만 만들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식생활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생활 지침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 첫 번째가 새끼 식사와 간식을 꼭 먹자라고 했어요. 규칙적으로 제때에 시간을 맞추어서 식사를 하고 간식으로는 우유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채소, 고기, 그 다음에 생선, 콩 이런 제품의 반찬을 골고루 먹자. 단백질이 함유되어져 있는 식품이나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거 드셔가지고 식이섬유소 같은 거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우유 제품과 과일을 자주 먹자. 똑같습니다. 아까 1번에 간식 먹자 해서 그 간식을 우유나 과일로 드시면 되고요. 이 채소나 과일 같은 거는 우리가 비타민 무기질을 섭취하기도 하지만 그 파이토케미칼 우리 몸을 조절하는 색깔 있는 음식 먹는 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술을 절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자. 뭐 6잔에서 7잔 정도 마시자라고 했어요. 최소 4잔까지 마시자. 그 다음에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오래된 것은 먹지 말자. 뭐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저 할머니는 밥 같은 게 해놓고 좀 냄새가 나면요 씻어가지고 드셨어요. 그 지금 시대는 이미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 그죠? 지금은 뭐 보관하는 방법도 냉장고도 있기도 하고 뭐 보관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나는 그 밥을 뭐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도 뭐 소고기국을 끓였는데 만약에 비싼 소고기국을 끓였는데 남았는데 냄새가 좀 난다 뭐 이러면 절대로 뭐 조금 아깝더라도 다음에는 적당하게 양을 작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신체 기관에 좋은 음식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아까 제일 처음 슬라이드였습니다. 머리, 치매에 좋다라고 했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좋지 않고요. 자, 여기 생선이 있는데요. 등푸른 생선이 치매 예방에는 더 좋습니다. 오메가3, DHA가 들어있는 고등어나 꽁치 같은 거 한 토막씩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견과류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나 여기 순환기계, 심장이나 뭐 이제 순환기계 고혈압 같은 거나 소화기계 변비나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에 좋은 골다공증 같은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식품으로는 우유를 하루에 1잔 정도 마시고 그 이외에는 뼈채 먹는 생선으로 반찬으로 조금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생활 지침은 뭐 너무 간편하죠. 골고루 그리고 알맞게 제때 골고루 그러면 아까 뭐 콩이나 뭐 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 같은 거나 채소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그리고
알맞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그리고 제때에 규칙적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동안에 저한테 들으셨는 그 2차시 식생활 관리와 함께 식생활 지침 있었죠. 그거를 잘 실천하셔가지고 겨울 방학 잘 보내시고요. 내년 봄에 뭐 활기찬 생활로 다시 복지관에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